60대가 되니까 이상해요.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참아왔던 남편의 모습들이 이제는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밥 먹는 소리 휴지 쓰고 그냥 두는 것, TV 리모컨 독차지하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부부 중에서 70%가 넘는 여성분들이 남편과의 소통이 어렵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정작 남편들은 50% 정도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남편한테는 말 못하지만 정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요. 결혼 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남편이 점점 싫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실천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와도 고생 많았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느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시간도 많아졌는데 뭔가 다르죠?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씨는 남편이 5년 전에 은퇴한 후부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선생님, 이상해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집에 없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남편이 집에 있어서 외로워요. 말이 되나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60대 부부의 모습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생기는 심리적 괴리감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나중에 남편이 은퇴하면 둘이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도 보내고 서로 의지하며 살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남편은 소파에서 TV만 보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실망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년, 30년, 40년 동안 조금씩 쌓인 거예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 만족도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가 바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라고 해요. 이 시기에 부부 갈등으로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할 변화예요. 이게 참 복잡해요. 평생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다가 이제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은퇴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부부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부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중요했잖아요. 육아, 직장, 집안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빴으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구에 사시는 박정자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아이들 키울 때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10분만 넘게 있어도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역할 변화가 가져오는 심리적 혼란이에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고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남편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적응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여성들은 역할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생 다중 역할을 해왔거든요. 아내, 엄마, 며느리, 직장인. 이런 역할들을 동시에 해오다가 갑자기 그게 줄어드니까 더 큰 혼란을 느끼는 거죠. 반면에 남편들은 어때요? 은퇴 전에도 주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컸고, 은퇴 후에는 그냥 이제 쉬자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바로 소통 패턴의 고착화입니다. 40년, 5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굳어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오늘 날씨가 좋네라고 말하면 아내는 응, 그래라고 답해요. 젊었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웠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대화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할 말이 없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런데 대화를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잤어? 저녁에 밥 맛있게 먹었어? 이게 다예요. 40년 넘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이게 바로 소통 패턴의 고착화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스크립트라고 해요. 부부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대화 패턴이 하나의 대본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대본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져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통 패턴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외로워. 우리 좀 다른 얘기해보자. 나도 내 생각이 궁금해.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만 40년 동안 해보지 않은 말이니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답답해지고 남편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천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게 말이 돼요? 남편이 문제인데 내가 왜 바뀌어야 해요? 맞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광주에 사시는 이순희 씨 사례를 들어보세요. 이분도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은퇴한 후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남편이 밥 달라, 차 끓여달라, 이것저것 다 시켜요. 그리고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냐, 언제 오냐,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정말 감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일단 하루에 이 시간만이라도 오롯이 본인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먼저 아침 일찍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분이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바뀌니까 남편한테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TV 보고 있으면 또 TV만 보내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분화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부부로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경계가 모호해져요.
남편의 기분이 내 기분이 되고 남편이 하는 일이 다 내 일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다시 찾아가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일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남편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스트레칭하기, 일기 쓰기, 창밖 보며 생각하기. 이 취미 활동 시작하기.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서예, 그림 그리기, 가드닝, 독서 모임, 요가, 걷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3. 사회적 관계 만들기. 집에서 남편하고만 있으면 답답해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서울에 사시는 정현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3개월 전부터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늘은 독서 모임 가는 날 아니냐고 물어봐요. 이분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독서 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책 얘기하고 각자 살아온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걸 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남편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내 전부인데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의 인생이 있고 나도 내 나름의 인생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한국가족상담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취미나 사회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여성들의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남편들도 결혼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좀 더 여유롭고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대부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활기차고 즐거워하면 남편도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람은 거울이거든요. 내가 짜증나고 우울해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되고 내가 밝고 여유로우면 상대방도 그런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실천법은 외로울 때 작은 신호라도 보내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감정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특히 외롭다, 관심받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부천에 사시는 김말순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한테 나 외로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이에 무슨 외로워?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외로워?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혼자 끙끙 앓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만 못하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호를 보낼까요? 갑자기 여보, 나 외로워라고 하면 남편도 당황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작은 신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몸짓 언어 활용하기. 말로 하기 어려우면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아서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아보거나 이런 작은 스킨십들이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라는 신호가 돼요. 이 간접적인 표현하기. 여보,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하네. 옛날에 우리가 데이트할 때 생각나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3질문으로 관심 표현하기. 오늘 뭐 하면서 지냈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건강은 어때? 이런 질문들로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안산에 사시는 홍영자 씨 사례예요. 이분은 남편이 은퇴한 후 2년 동안 거의 대화를 안 했다고 해요. 남편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자기는 집안일만 하고 정말 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보, 나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가끔 심심해. 우리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남편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뭘 하자는 거야? 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우리 동네 한 바퀴 걸어볼까? 라고 제안했다고 해요. 선생님,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먼저 말하니까 남편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집사람이 심심하구나, 외로웠구나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남성분들, 특히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는 것도 어려워해요. 이게 남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라온 환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껏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해도 남편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내가 한숨을 쉬고 있으면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한숨 쉬는데 뭔가 물어봐 주지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피곤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신호라도 구체적으로 보내는 게 중요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 부부의 경우 작은 감정 표현들이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니까 더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면 남편도 점차 변화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작은 신호들을 보내다 보면 남편도 점차 반응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실천법은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물어보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화할 때 어떻게 됐어? 결과가 어때?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 기분은 어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편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나요? 병원 다녀왔어? 뭐라고 하던? 텃밭 일 끝났어? 수학 많이 했어? 친구들과 만나고 왔어? 재미있었어? 다 결과 중심의 질문들이에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대화가 금세 끝나버려요. 응, 별일 없대. 응, 그럭저럭. 응, 그냥 그래. 이런 답변 뒤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런데 과정을 먼저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에 사시는 박순덕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 남편이 요즘 텃밭 가꾸는 걸 취미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남편이 텃밭에서 돌아오면 뭐 했어? 많이 따왔어? 라고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도 응, 토마토 몇 개 따왔어라고 답하고 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보, 텃밭에서 어떤 기분이야? 뭐가 제일 재미있어? 그랬더니 남편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토마토 꽃이 새로 폈는데 그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옆밭 할아버지가 호박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감정이에요. 결과 중심 질문은 사실만 확인하지만 과정 중심 질문은 감정을 나누게 해줘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적 연결이에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더욱 그래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얘기, 돈 얘기, 집안일 얘기, 이런 실무적인 대화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실무적인 얘기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가 남죠? 감정적 교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누지 못하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남편이 싫어지는 거죠. 대전에 사시는 조말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 남편이 최근에 독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책 재미있어? 라고만 물어봤는데 남편이 응, 그냥 그래라고만 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책 읽을 때 어떤 기분이야?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30분 넘게 책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자기 인생과 비슷했는지, 어떤 구절에서 감동받았는지. 선생님,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긴 얘기를 해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남편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면도 있구나 하고 새롭게 알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얘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재촉하거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텃밭에서 벌레 잡은 얘기, TV에서 본 뉴스 얘기, 옛날 직장 동료 얘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속에 남편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어요. 그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아,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반응해 주는 거라고 해요. 특히 어떻게 했어? 보다는 어떤 기분이었어? 라는 질문이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중심의 대화는 정보만 주고받지만 감정 중심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주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남편도 당황할 수 있고요. 40년 넘게 뭐 했어? 어땠어? 이런 대화만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어때? 어떤 생각이야? 라고 물으면 남편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남편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도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기분이야?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 들수록 남편이 싫어지는 이유 3가지 기억나시나요? 첫째, 기대의 변화와 실망의 누적. 둘째, 역할 변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 셋째, 소통 패턴의 고착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3가지 실천법. 첫째, 남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 둘째, 외로울 때 작은 신호라도 보내기. 셋째,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물어보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관계는 더욱 그래요.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예요. 남편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남편도 당황할 수 있고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40년, 50년 쌓인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도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서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끼리 함께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들, 당장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행복한 노후 되세요.